지금까지 이런 북한 이야기는 없었다. 이것은 시사인가 예능인가? 진정한 평화가 오는 그날까지 5천만 국민이 즐겨 찾게 할 단 하나의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막. 네, 오늘 저희 단박톡에서는요, 아주 특별한 사연이 담긴 사진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미처 몰랐던 북한 주민들의 소소하고 생생한 일상을 특별하게 사진으로 담아내는 분인데요.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알고 있는 한국의 유일한 사진 기자로 더 유명한 분이죠. 사진작가 임종진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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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소개를 김정일 위원장이 알고 있는 유일한 사진 기자다 이렇게 소개했는데 사실인가요? 네, 뭐 부담스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아, 네. 제가 가지 않았던 금강산에서 열렸던 남북 어떤 그런 행사 때 네. 네네네. 북쪽에 이제 기자들이 왜 임종진 기자 안 왔냐 오. 묻는 와중에 임 선생은 이제 우리 위원장께서 유일하게 아는 남녀 사진 기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건너서 듣고 깜짝 놀라기도 했고 그랬었죠. 그때. 오, 김정일 위원장이 안부를 묻는 사이네요. 이런 건 아니고 사실 우리나라 사진 기자로서는 네. 가장 많이 북한에 방문한 기자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네. 뭐 몇 예. 번이나 방문하셨는지 궁금한데요. 뭐 굳이 횟수로 얘기하면 뭐 한 6차례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첫 방문이 몇 네, 년도였나요? 20년이 좀 넘는데 1998년 11월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1998년, 20년 전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이미지들이 썩 아름답진 않았거든요. 그때 당시는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뭐 꽃제비라고 그래서 아, 네. 이제 북에서 탈출해서 중국 국경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어린 아이들이 말 그대로 땅을 파먹고 동냥을 하면서 네. 굉장히 좀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뭐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하지만 네. 온 우리 남쪽의 모든 방송 신문 뭐 맞아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모두가 정말 다 너나 없이 취재라고 그거로 북한은 이렇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끊임없이 해왔던 시기였었고요. 네. 그 이전에 뭐 반공교육의 테두리로 뭐 굉장히 억압된 사회 뭐 그리고 이제 굉장히 집단주의적인 사회 이런 한 서너 가지 정도의 키워드로 우리가 이제 북쪽 사회를 알 수 있게끔만 했었기 네. 때문에 그 긴장을 사실 안 할 수가 없었고요. 실제로 좀 만나 보니까 어땠나요? 공항에서 순환공항에 내리자마자 공기도 똑같고 진짜요? 예 가을에 바람 있잖아요. 그 느낌과 너무 똑같아서 단풍색도 다 비슷하고요. 똑같죠. 네. 그래서 이게 뭐지? 약간 그런 게 있었죠. 네. 예,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시내를 나가보고 하면서 네. 사람들의 모습이 내 머릿속에 그동안 각인돼 왔던 그들의 가난과 되게 억압과 뭐 무표정과 네. 이런 어떤 뭐 찌듦과 이런 모습들이 아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얼굴 모습들이 눈에 들어오면서 이제 어찌 보면 시각적인 충돌 같은 게 사실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6차례 방북을 하면서 찍은 사진으로 작년에 네. 무려 특별한 전시회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예, 예. 근데 너무 늦게 축하를 드리는 것 같네요. 네. 20여 년 동안 저의 북한 사진들은 일반 대중들한테 좀 제대로 전달이 되기는 기회가 없죠. 기회가 많지가 네. 않았죠. 근데 이제 그 정상회담이 이렇게 계속 이루어지고 우리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너무 이렇게 그 가슴이 좀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정상회담 당시에 북쪽에 수행원으로 오는 분이 저의 안내원이셨던 김성애 어머나. 누님이었기 때문에 TV에서 보니까 막 더 생각이 되게 많이 그랬겠어요. 이렇게 누님 누나 하면서 되게 친하게 지냈거든요. 방금 네. 그래서 막 다시 약간 아련해지던 차에 이제 페이스북에 이제 그 뭐 우리 신혼부부의 사진과 몇 장의 사진 올렸는데 이게 뭐 말 그대로 대박이 난 거예요. 진짜요? 제 페이스북에. 좋아요가 막 100만 개 눌리고. 뭐 저는 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 평소에 뭐 해봐야 100에서 150개 네. 사이에 있었는데 1000개가 넘는 좋아요가 모르는 사람들이. 네.
댓글도 너무너무 많이 달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뭐 우리 너무 똑같아요 온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러던 차에 이제 그 갤러리 관장님이 전시하면 좋겠다. 혹시 전시 이름이 뭐였나요? 사는 거의 다 똑같대요. 사는 거이 사는 거이 다 다 똑같디요. 아 잘한다. 약간 동방골 같은데. 똑같디요. 강원도 아니더래요. 사진전 이름이 일단 북한 말인데도 굉장히 친근한 느낌이 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거 어떻게 지어진 건가요? 제가 계속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막 아이들 노는 모습들 정말 이렇게 북쪽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평범한 모습인데 네. 제가 그 모습을 굉장히 헤헤거리면서 사진을 찍으니까 저희 안내원 형님이 그거 사는 거이 다 똑같아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것이 그때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기억하고 있던 거를 이제 전시를 통해서 제목을 삼은 거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북한의 풍경, 우리와 똑같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북한 사람들의 모습을 네. 우리 임종진 작가님께서 사진으로 이렇게 준비해 오셨거든요. 너무 네. 보고 싶어요.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이에요. 마실 나오셨어요. 중년의 남성분이 이제 돗자리를 깔고 식사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게 이제 주패놀이라고요. 카드 게임이에요. 아, 그래서 당시에 카드놀이. 저 오른쪽 아래 보면 술병도 엎어져 있고 저게 치킨만 있으면 한강이거든요. 딱 맞아요. 네. 사진을 찍는데 저를 보고 저 사람이 우리를 찍네. 근데 동포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는. 어. 그래서 이리 오시라요, 막 이렇게 해서 네. 간 거죠. 그래서 저기 오. 앉아서 또 다른 남아있는 술 같이 먹고 아. 네. 저기서는 서울에 와서 왔다는 말 한마디 이분들이 주패를 다 걷더라고요. 다 걷고 진짜요? 이제 정말로 저희들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고 그래서 같이 왜 강강술래 하듯이 이렇게 네. 이러고 되게 노래 같이 부르고 그랬었거든요. 그게 기억이 참 많이 남아요. 저 순간도. 그렇군요. 다음 사진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제가 이 사진을 페이스북에서 예. 본 것 같습니다. 네, 네. 와, 저게 이제 결혼 웨딩 촬영하는 아, 다른 포지션으로 또 가서 얼른 찍어야 되니까 그렇죠. 비디오 이제 기념 촬영이니까 네. 남편분께서 이제 인사를 한 다음에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아. 마음이 급한 거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지금 보면 빨리 어서 가자고 딱 하는 거예요. 지금 가자고 그렇구나. 딱 이렇게 소리까지 기억이 나요. 남편은 딱 돌았고, 가는 거고 한 번만 좀 나 봐주면 좋겠다 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있었어요. 계속 근데 들고 있으셨구나. 아니 이렇게 이러고 약간 이러고 있었죠. 근데 싹 돌아보는 거예요. 마침 딱 우리 돌아보면서 새 신부가 딱 돌아본 거예요. 그래서 타닥하고 한 3컷 정도 찍었는데 2컷은 초점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한 컷 초점이 딱 맞은 게 저 사진. 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귀여워라. 줄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고무줄놀이. 고무줄놀이. 저희가 길 건너편에서 이제 다른 일을 보고 있었는데 네. 노래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딱 바라봤더니 건너편에 저 아이들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장단에 맞춰서 이 고무줄놀이를 하는 게 눈에 들어오는 게 그게 너무 귀여워서 찍을까 사진을 이렇게 카메라 들고 몇 장을 찍었던 순간이었는데 네. 이제 더 놀라운 거는 이제 네. 그 다음 사진에 자, 나오죠. 보여주세요. 네 지금 보시면 저 꼬마 남자애가 네. 고무줄을 딱 끊는 장면이거든요. 어떻게 그걸 포착하셨는지 진짜. 하여간 아니, 저는 뭐- 우리나라나 북한이나 남자 아이들이나 똑같죠. 왜 그렇게 끊는 거야? 개구장이들. 아니 남자 입장에서는 좀 약간 마음에 드는데 쑥스럽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 그렇죠. 무리 근데 중에 이 친구는 지금 좋아하는 애가 있는 거예요. 사모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 사람 사는 고무줄 많이 끊겨봤어요? 야, 엄청 근데 끊겼어요. 그래 인기가 좋았다는 거예요. 엄청 끊겼지. 네. 옛 생각이 나네요. 제가 보지 못한 걸 다 보시다니 대단하시네요. 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네. 신동건 씨랑 굉장히 똑같거든요. 신동건 씨 아세요? 몰라요. 저희 집에 네. 저희 아빠로 활동하고 계신 분인데 표정이 굉장히 흡사해요. 똑같습니다. 부모님이랑 똑같으시다고요? 네. 자, 다음 사진 보시죠. 여성분 한 명이 저때 우리 장유진 씨라고 이름이 유진 씨. 그 이제 김일성 종합대 경제학부 학생이었어요. 아, 공부 잘하시는 분이구나. 네네네. 네. 대학생들끼리 막 놀고 사진 찍으면서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아, 같이 앉아서 되게 많은 얘기들 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저 학생은
이렇게 약간 배시시 웃기만 하고 이렇게 되게 약간 수줍어하고 많이 그랬어요. 이게 사실 저도 모르게 몇 장을 찍어놓은 사진인데 요게 그러니까 2001년도였나 그때 처음으로 이 사진이 세상에 공개가 됐는데 네. 대학생 남학생들이 너무 저 친구가 좋아해서 전국적으로 입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듬해 정도에 금강산에서 남북 대학생 뭐 대표적 협의회라고 행사가 네. 2002년 3년 즈음에 있었는데 남학생 대표들이 공식적으로 북에 요청을 한 거예요. 아. 이 학생을 초대해달라. 요즘 세상이었으면 이제 SNS 스타 된 건데. 예. 그래서 이 장유진 씨가 금강산으로 왔어요. 오. 네. 저는 요 질문 픽하고 싶습니다. 네. 북한에는 또 가실 계획이세요? 2019년 북한에서는 어떤 걸 해보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 이게 뭐 꿈이라고 한다면 이 사진들을 가지고 평양에서 전시를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아. 있어요. 너무 괜찮네요. 그러니까 이게 남쪽 사람이 북쪽에 와서 같은 마음으로 바라본 그런 시선에 대한 전시를 한번 정말 해보고 싶은데 야. 물론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하겠지만요.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찍었던 시기들이 좀 오래전이니까 네. 지금 뭐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오늘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또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자, 국민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한 질문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북한의 일상적인 모습을 보면서 남북 평화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런 계기로도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저는 이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아. 무슨 의미냐면 가장 전 중요한 것이 이런 정책적인 뭐 통일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정서적인 교감과 통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정서적인 통일. 과연 우리는 얼마나 같은가. 저는 우리들이 이렇게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어떤 시각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이제 사실은 급진적인 어떤 통일이 이런 거라기보다는 서서히 좀 하나가 될 수 있는 이런 어떤 여백이나 이런 과정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선상 안에서 이렇게 다시 생각하는 힘, 서로를 우리 이해하는 힘, 이게 얼마나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다른가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얼마나 같은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이 저는 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죠. 오늘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들이었던 것 맞아요. 같습니다. 네. 우리는 너무 상상 속의 먼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는 너무 똑같기 때문에 같이 사는 게 너무 당연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마음 따뜻한 이야기 나눠주신 임종진 사진작가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유일 궁금한 북한 방송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북마크 TV 시간입니다. 좀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런지 영우 씨도 한 주 사이에 얼굴이 홀쭉해진 것 같아요. 기운이 없습니다 요즘. 왜 더위 먹었어요? 좋은 음식도 막 이렇게 먹어야지 기운이 솟는데 허하네요. 그래서 제가 대리만족 좀 시켜드리려고 준비를 싹 했습니다. 북한도 여행지에서 먹는 특별한 보양식이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삼복철인 요즘 수많은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동해의 명승 마존 유원지를 찾아서 해수욕으로 휴식의 한때를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이다. 여름하면 역시 해수욕장이죠. 맞습니다. 오우 사람 많다. 네, 사람이 어마어마하네요. 놀면서 또 카메라가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요. 변모되었습니다. 반춘 휴양각들과 우리 마존 유원지가 지난해와 또 다르게 새롭게 변모되었습니다. 마전 해수욕장이잖아요. 이곳이 다른 데보다 모래사장이 쫙 넓게 펼쳐져 있어서 유난히 사람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찾아와서 즐거운 휴식 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튜브가 뭐 거의 굉장히 핫하네요. 근데 이거는 다 돈 주고 사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여기도 수영용품을 대여해 줍니다. 체육 활동을 위주로 하고 있으며 훌륭한 바다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물미끄럼대 타기도 진행하면서 와 보는데 그냥 막 설레네요. 정말로. 바다를 처음 봅니다. 여기로 당장 이렇게 뛰어들고 싶네요. 바다에서 또 우리는 개성시 선축구급중학교 썼는데 우리 학급도 학부모들 모두가 바다를 처음 봅니다. 오! 바다를 처음 본다고요?
아니 북한에서는 해수욕 즐기러 바다 가는 게 쉽진 않나 봐요. 그렇죠. 아무래도 북한은 교통시설이 뭐 잘 발달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평양처럼 내륙 지역에서 저기 멀리 해수욕장보다는 근처에 뭐 유원지라든지 아니면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데로 놀러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와 탈의장을 비롯해서 아니 그냥 천막만 쳐져 있는데 이게 샤워장이라고요? 누가 보면 어떡해요? 뭐 사실 이거 누가 보겠어요. 보지 마세요. 안 봐요. 안 봐요. 강원도의 특산인 수산물 요리들을 잘 만들어 봉사함으로써 찾아오는 손님들을 기쁘게 해주고 있습니다. 물놀이도 좋지만 여행지에서는 뭐니 해도 먹는 게 최고입니다. 가르쳐서 맞게 꾸리고 야외 식사실도 성분의 풍시가 참 불쇼! 아하. 지금처럼 무더운 여름철에는 해수욕을 하고 난 사람들의 구미에 맞게 선도가 좋은 수산물들로 여러 가지 요리들을 만들어 봉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계절에 맛이 좋고 영양가가 높은 고급 요리로서 뼈를 믹서기에 넣네요? 믹서기에 간다고요? 네, 우리 식당에서는 노치의 요리 봉사를 하고 나머지 부산물들인 대가리, 꺼리, 껍질, 뼈 이 모든 부산물들을 분쇄하여 오죽을 쓰기 때문에 광어 어죽입니다. 광어 어죽. 네. 여러 가지 요리들을 만들어 아주 뽀얀 것이 진국일 것 같아요. 침 고인다. 북한에서 각 지역별로 주로 먹는 보양식이 따로 있을까요? 평양의 대동강에는 숭어가 많이 잡히기 때문에 숭어를 이용한 대동강 숭어국 그리고 개성에서도요 고기 대신 추어탕을 보양식으로 먹습니다. 이곳 식당에서는 닭고기, 송이버섯, 해삼 보신탕도 만들어 봉사하고 있는데 와, 해삼하고 송이 재료가 가히 최상급인데요. 예로부터 영양가가 높아 바다의 인삼이라고 불리는 해삼과 송이버섯을 가지고 만든 이 요리는 손님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 진짜 먹고 싶어요. 저거 한 그릇 먹으면 한 달은 거뜬할 것 같은데요. 손님들이 제일 즐겨 찾는 음식입니다. 아 먹고 싶다. 훌륭히 꾸려진 우리 마존 유원지로는 전국 각지 인민들이 수만 명이나 찾아와서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북한의 핫하디 핫한 해수욕장과 그리고 거기서 먹을 수 있는 특별한 동해 지역의 보양식 어떠셨어요? 해삼송이 삼계탕. 그거 한 그릇이면 진짜 그냥 건강하게 여름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거를 눈으로밖에 못 먹으니 아쉬울 따름입니다. 다음 영상은 먹거리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줄 서서 먹는다는 음식 함께 보시죠. 삼복철의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는 요즘 여러 가지 빙수를 많이 만들어 봉사하고 있습니다. 빙수 봉사. 빙수 봉사. 여름에는 빙수죠. 여름에 빙수 빼놓으면 섭하죠. 그렇죠, 그렇죠. 제일 빙수가 좋은 거이 그런데 토마토, 뭐 요구르트, 팥단물 재료가 우리보다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다양하죠. 좀 머리가 흐릿하구나. 정말 이렇게 봉사하니 손님들이 얼마나 야, 기다리시는 분들 이거 얼마나 더울까요? 한여름에 이 정도로 줄이 선다. 그만큼 인기라는 얘기죠. 또 이 즙이 맛과 제빙기가 이렇게 눌러야지만 얼음이 갈리네요. 진짜 특이한 게 뭐냐면요. 북한은 지도자에 따라서 제빙기 스타일도 바뀝니다.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 때는 서리꽃 빙수기가 제작돼서 보급이 됐고 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때 얼음꽃 빙수기를 제작해서 보급이 됐어요. 그러니까 좀 황당하기도 하고 정말로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거네요. 더운 여름철에 이민들이 건강을 증진시키고 편리를 더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빙수들이 있습니다. 잠깐만 근데 뭐가 좀 빠진 것 같은데 이게 끝이라고요? 아, 북한의 빙수는 과일잼, 과일즙을 얹어서 먹는 게 특징입니다. 식생활의 논리를 더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빙수들이 있습니다. 맛있겠다. 예. 아 진짜 귀엽게 먹는다. 근데 약간 아까워서 좀 살짝씩 찍어서 먹는 느낌도 나네요. 제일 빙수가 좋은 거이 들쭉 빙수. 들쭉 빙수가 기존 났습니다. 입맛을 돋구는데 들쭉이고, 좀 머리가 흐릿하구나. 이거라고요? 이게 너무 단촐한데 그냥 빨간색 시럽만 들어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저 시럽이 들쭉 시럽, 들쭉즙인 거죠. 이 들쭉이 뭐냐면 블루베리과의 새콤한 열매거든요. 북한의 천연 기념물입니다. 새콤달콤한 맛이 있는 거죠.
빙수의 시원한 맛과 정유별에 따르는 빙수의 특성을 잘 살리자면 우선 이 오름을 흰눈송이 알같이 하얗게 갈아야 찬맛과 씹는 맛을 더해줄 수 있고 또 잘 포장해줘야 합니다. 또한 이 들쭉 빙수와 같이 저거 물을 왜 붓지 빙수에? 저게 물이 아닙니다. 물이 아니라고요? 이 들쭉 빙수와 같이 사이다와 아이스크림을 넣어서 잠깐만, 제가 잘못 들었나요? 사이다 맞습니다. 빙수에 왜 사이다를 넣어요? 빙수에 왜 사이다가 좀 달달하잖아요. 네. 빙수에 단맛을 더 추가해 주는 거죠. 우유 대신 사이다를 넣는다고 하네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맛있을 것 같잖아요. 사이다 넣으면은. 저는 우유가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크림을 더 넣어서 차고 시원한 맛을 더 아, 더줄 수 있습니다. 더위야! 정말 이렇게 빙수하니 손님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즐겨 먹는 여름 음식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해삼 송이 삼계탕 정말 먹어보고 싶어요. 저도요. 그걸로 땀 쭉 뺀 다음에 입가심으로 북한의 최고 인기 팥빙수 들쭉빙수로 싹 녹여주면 올려는 그냥 끝났습니다. 사실 이제 더위가 이제부터 이제 기승을 부릴 거잖아요. 네. 좋은 음식을 잘 먹는 게 약이라는 말도 있듯이 부디 이 북한 주민들 건강한 음식 먹고 더위 거뜬히 물리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산 가족의 가슴 아픈 사연, 그리운 편지 시간입니다. 오늘의 발신인은 실향민 1세입니다. 90이 넘은 나이에도 북한에 계신 어머니를 그리며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것을 만드는 분인데요. 어떤 사연인지 함께 보시죠. 엄마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옷도 한 벌 못 해드리고 생일에 한 번 따뜻한 밥도 못 해드리고 엄마 우리를 키운다고 고생했고 나를 보내놓고 마음 아파서 고생했고 부산광역시 바다가 보이는 한 마을. 오래된 가게 앞에서 깊은 생각에 잠긴 이분은 올해 92세의 이춘애 할머니입니다. 60여 년을 한복하는 자리거든요. 여기 앉아 있고 나면 그리운 분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어머니 고향에 놔두고 왔는데 90세가 넘은 나이에도 어머니를 잊지 못하는 할머니. 이곳 부산에 온 지 벌써 70년이 넘었다는데요. 할머니의 고향은 함경북도 성진. 할머니는 바닷가 마을인 이곳에서 일남일녀 중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엄마 26살, 우리 아버지 30살에 돌아갔으니까 내가 6살이고 내 동생이 3살이고 우리 엄마가 그 남매를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어린 두 남매를 먹여 살리기 위해 노점상에 이웃집 품팔이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다는데요. 힘겨운 삶이었지만 어머니는 아버지의 빈자리까지 굳건하게 채우셨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가진 특별한 솜씨 하나가 있으셨는데요. 바로 바느질. 밤늦은 시간까지도 삭바느질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아른아른합니다. 내한테는 그렇게 잘해줬어요. 옷도 고운 것만, 한복은 고운 것만 해입히고 부모래도 너무 고마우신 분이라. 예. 어머니의 헌신적인 보살핌 덕분에 할머니는 좋은 사람을 만나 시집을 갔고 그렇게 평화로웠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전쟁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대문에 서가지고 밤색 치마에다가 옥색 냉주 저고리 딱 입고 너는 시댁을 따라가고 가서 2달 있는다 하니까 잘 있다가 오너라. 그게 내가 지금도 안 잊어도 마지막이라. 그게
그 모습만 내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홀로 계신 어머니를 두고 갈 수 없어 이춘의 할머니는 친정으로 달려가 어머니에게 애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집간 딸에게 짐이 되기 싫었던 어머니는 끝내 손을 뿌리치셨는데요. 그 모습이 어머니에 대한 마지막 기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북에 남겨두고 남으로 피난을 온 할머니는 이곳 부산에서 한복집을 운영하며 한평생을 살아오셨는데요. 어릴 적 엄마의 어깨너머로 배운 바느질 솜씨로 두 아들을 키워낸 이춘의 할머니. 하지만 그럴수록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은 커져만 갔습니다. 좋은 옷을 할 때마다 엄마 생각이 나. 이게 이렇게 예쁜 거 엄마를 한 벌 해드렸으면 내가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던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작년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때 북에 두고 온 남동생의 딸을 만나게 된 것인데요. 그곳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과 함께 받은 사진 한 장.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엄마. 아유, 이렇게 늙었구나. 사진 속에선 꿈에도 그리던 어머니가 나이 드신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다. 한평생 홀로 자식을 키우느라 고생만 하신 어머니. 늙고 주름진 얼굴 위로 그리움과 눈물 자국만 남았습니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헤어진 딸의 결혼 사진을 품에 안고 딸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어머니. 할머니는 그런 어머니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엄마, 얼마나 고생했어. 우리를 키운다고 고생했고, 나를 보내놓고 마음 아파서 고생했고. 아이고, 우리 엄마. 고운 옷 한 벌이라도 해드렸다면 이렇게 한이 맺히진 않았을 텐데. 이제라도 못다한 효도를 다 하고 싶지만 이제 어머니는 너무도 멀리 있습니다. 그리움이 사무칠 때면 할머니는 작은 보자기 하나를 꺼냅니다. 한 겹 한 겹 정성스럽게 쌓여있던 옷 한 벌. 이거는요, 손에다가 이렇게 죽으면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보선. 이 옷은 할머니가 직접 만든 자신의 수의. 90세를 넘긴 나이의 할머니는 이제 어머니를 만나러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되는 그날, 어머니께 이 고운 옷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통일이 되면 우리 아들 보고 내 고향 찾아가지고 아버지, 엄마, 외삼촌 산소에 찾아가서 좀 제사라도 좀 잘 지내드리라고 내가 부탁했어요. 그 내 소원입니다. 예. 한평생 헤어진 딸을 그리워하다 돌아가신 나의 어머니. 하늘에서만이라도 사랑하는 어머니를 위해 고운 옷 한 벌을 만들어드리고 싶습니다. 먼 훗날 어머니를 만나게 되면 꼭 끌어안고 말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어머니.